자, 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천이잖아요. 원천. 그죠? 원천. 하지만 원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제품에 어떻다? 무슨 기술?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보유한 그게 땅이다. 왜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 왜냐면 땅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다 같은 땅이냐, 여러분들? 다 같은 땅이겠어요, 여러분들?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이 아니라 땅에는 어떻습니까? 개발 용도가 다 잡혀져 있어요. 부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땅에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용도가 있고 구역이 있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따하면 이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자 보면은 자 지목이라고 하는 여러분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목은 몇 가지가 있냐면 28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28가지의 지목이 있다. 그리고 용도를 따지면 한 4개 정도, 4개 정도 대분류로 4개 정도의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구역은 한 7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상 구역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린벨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린벨트라고 하는 건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죠? 네. 시가와 조정 구역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지구단위 구역 이런 거 들어보셨죠? 상수원 보호구역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게 바로 구역이죠. 분들이 행위를 제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구역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28가지 지목, 자 대한민국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남한 땅덩어리를 볼 수가 있겠죠. 저기 남한 땅덩어리는 얼마입니까? 300억 평 정도 돼요. 300억 평. 300억 평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02억 평입니다. 300억 평의 땅을 가지고 어떤 용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다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요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목이 28가지인데 28가지에는 여러분 혹시 자 임야 들어보셨어요? 네. 자 임야도 지목이 하나입니다. 네. 그럼 임야를 갖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산이라고 그러죠? 네. 겉으로 딱 보이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쓰임새로 쓰고 있느냐를 뭘로 확인하냐면 바로 지목을 통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건물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필지는 어때요? 그거는 대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자 한 필지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지목으로 되어 있어요. 땅에 뭡니까? 목적이 있다. 땅의 목적. 그러니까 대지다, 집 짓는 땅이다, 그죠? 임야다, 어떻습니까? 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답은 뭐예요?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저는 밭이고 답은 논이죠. 벼농사 하시는 게 뭡니까? 답이고 저는 어떻습니까? 밭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과수원, 과실나무, 그죠?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과수원이다. 뿐만 아니라 뭐 잡종지부터 해가지고 등등등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목으로 28가지의 지목으로 해서 각 필지마다 지목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쓰임새가 다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그 필지는 몇 개가 있겠냐? 그 필지가 몇 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필지 한 3,500만에서 한 4,000만 정도의 필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남한 땅덩어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막 갈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막 갈라져 있어서 갈라져 있는 게 요게 하나의 필지예요. 필지.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여기도 대지라고 하는 필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 필지에 뭐가 있다? 하나의 지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자 서울에도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대지 있어요, 없어요? 대지 있죠. 그 다음에 충청도에도 대지 있죠. 전라도에도 대지 있죠. 그 다음에 경상도도 대지 있죠. 그러니까 각 어디든 간에 대지가 다 있죠. 그 다음에 임야, 서울에도 임야 있죠. 강원도도 임야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강원도도 임야 있고 그 다음에 충청도도 임야 있고 전라도도 임야 있고 경상도도 임야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필지마다 28개의 지목으로 다 형성되어 있다. 이 부분들이. 응? 그러면 자 1필지에 대한 1지목은 땅의 목적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땅을 다
필지마다 어떤 쓰임새로 쓰고 있는지가 바로 지목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지목만 봐가지고선 이 땅이 개발이 될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는 판가름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골에 가보면은 전이 있어요. 여기 전 있죠? 네. 전이 있고, 서울에도 전 있죠? 네. 강원도에도 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경상도도 전이 있고, 전이 있죠? 근데 그 지목은 전이긴 하지만 이 전이 같은 전이라 하더라도 이 전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전이냐, 개발이 될 수 없는 전이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걸 가지고 개발이 어떤 용도로 개발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용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이라 하더라도 도시 지역에 있는 전과 농림 지역에 있는 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농림 지역에 있는 전이라고 하면 개발이 용이하겠습니까? 그거는 농림 지역에 있는 전은 농사의 목적으로 어떻습니까?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 도시에 있는 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농사의 목적이었지만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이 필요하겠죠. 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개발 용도로 전환을 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됐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이라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자연환경보전 오대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집 바로 옆에 전이 있죠? 농사 짓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 자연을 환경 보존해라. 자연환경을 보존시키면서 어떻습니까? 밭을 일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대단위의 어떤 택지 개발이라든지 규모 있게 개발을 못하겠죠? 그렇게 보면은 자, 무엇보다도 개발하고 관련된 거는 뭐다? 지목이 중요하다.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 용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자, 땅이 있는데 우리 윤태희 이리 와봐요. 윤태희. 자, 땅이 있는데 자, 요런 땅이 있고 요런 땅이 있어. 네. 어떤 땅이 더 좋아 보여? 평평한 땅이 더 좋아 보여? 네. 이게 굿? 이건 배드? 그러면 어떤 땅이 더 돈이 돼 보여? 평평한 땅이 더 돈이 돼 보여? 이게? 자, 그러면 이게 X, 이게 돈이, 이거는 배드? 돈이 돼 보이는, 이게 구? 이것도 배드. 자,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앉아봐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한 거는 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임야 외의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28가지 지목에서 이 하나, 그리고 하나 외에 나머지 지목이 한 27개가 거의 평평한 수준으로 해서 땅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어요. 땅을 보기에 좋은 거는 어떤 거냐? 사람마다 틀려요. 나는 산이 좋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죠? 네. 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평지보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은 어떤 놈이 돈이 될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놈이 돈이 되어 보냐? 이거는 자,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같이 면에서 돈이 되는 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게 돈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평지라고 해서는 아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 전이 만약에 이 평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농림지역에 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이라고 하고, 만약에 임야가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라고 했을 경우에, 그죠? 도시지역 임야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의 차이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어떤 땅이 더 돈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바뀐다는 거죠, 관점이. 그죠? 어느 쪽이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가 어떻다? 돈이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잖아요. 가격은 자, 임야가 가격이 3만 원이면은 전답이 만약에 1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가격은.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되는 거는 뭐냐면 내 이 원가 대비 수익률 개념을 따지는 거예요. 그죠? 3만 원이 어떻습니까? 6만 원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만 원이 20만 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시골에 있는 전답이 10만 원이 하더라도 이 10만 원짜리 어떻습니까? 20만 원 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금방. 왜냐면 농사만 짓는 땅인데 이 땅을 갖다가 농사만 짓는 땅으로 활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뭐냐면 자, 농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땅값이 비싸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농사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인데, 근데 10년 전에 요 단위 면적 땅 어떻습니까? 농사의 목적으로 쓰는데
이 한 평당 옛날에는 한 가마가 나왔다라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거의 두 가마가 나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농사만 목적으로 쓴다라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땅들은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 부분들이. 그러나 단위 면적당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 평에다가 2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2층에서 이제는 13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땅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면은 농사가 아니라 건축해야 하는 개발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되겠죠? 근데 농사만 짓는 땅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농사만 짓는 땅들은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이분들이. 중요한 거는 임야를 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하면 도시적 내변이 돼 있는 땅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쪽으로 상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의 무게를 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미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농사 짓는 땅을 갖다가 미래 가치를 본다고 했을 때 이 땅은 미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10년 지나면 농사만 짓는 땅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도시적인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임야이기 때문에 가격은 싸요. 그죠? 싼데 앞으로 10년 후에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임야가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가깝이 돈이 되겠냐? 임야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사상이 바뀌는 겁니다. 사상 생각이 여러분들이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돈이 되고 안 되고 이 부분은 어디서 따져야 되냐면 지목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뭘부터 따진다? 바로 용도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용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용도는 다 여기 대부분만 이렇게 나눌게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딱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부류로 크게 나눠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데가 다 도시지역이 아니라 요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자, 여기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이쪽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 다 혼재돼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혼재가 돼 있는데 그냥 제가 대부분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알겠죠?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전이 있는데 도시지역에 있는 전이 있고 관리지역에 있는 전이 있고 농림지역에 있는 전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이 있다. 그리고 각 도시지역에는 각 지목 정도에는 28개의 지목이 다 가지고 있죠. 관리지역에도 전당 과수원이 있고 관리지역에도 대지가 있고 관리지역에도 뭡니까? 임야가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어떻습니까? 그 용도에는 지목이 다 28가지가 다 있어요. 서울에도 지금 보면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저 앞에 보면 임야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에는 이 각 용도별로는 28가지 지목이 다 있다. 필지별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개발이 가능하고 진행이 되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게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쪽을 개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도시지역이 개발이 빨리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도시지역의 반대는 뭐예요? 비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도시지역은 농림지역이라고도, 아니, 농촌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은 반대잖아요. 그렇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어떤 어원 차이는 반대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때요?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도시가 형성이 될 지역을 통틀어서 우리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 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 보면 건물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건물들 생각나죠? 그러니까 도시자가 들어가면 건물이 앞으로 들어갈 것 같다. 들어갈 확률이 있는 지역에다가 도시지역을 찍어놓는다는 얘기야. 그림을 그릴 때도 도시지역을 찍어놨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개발 방향성을 가져가겠다. 한 지역에도 보면 그쪽으로 도시 개발을 이루어지겠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발이 어떻습니까? 각 지자체에도 도시지역 쪽으로 개발이 몰려있죠? 비도시지역보다는. 맞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개발 속도가 빠르겠어요? 도시지역이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애라는 거 있어. 열애는 뭐냐? 열애라는 게 뭐든지 열애가 있어. 그죠? 자, 농림지역이 대박이 났다라고 하는 경우 있죠?
갑자기 어떻습니까? KTX가 농림지역으로 해서 역사가 들어가는 경우. 맞죠? 그런데 역사 주변으로 해서 상업지역 찍어놓고 주거지역 찍어놨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쌌던 농림지역이 갑자기 도시지역 상업지역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났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냐? 이런 경우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래알에서 진주캐는 똑같아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확률에 투자할 거냐, 사실 로또 복권이랑 똑같은데 그런 확률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늦더라도 그래도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는 쪽에 확률 쪽에다가 투자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투자하는 게 낫겠냐고요.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싼 데다 농림지역에다 탁 묻어놓다가 나중에 정말 역사가 들어가길 바라고 막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당대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후후대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때 빛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땅도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냥 묻어두기 식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나겠지. 이런 마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묻어둘 수도 있겠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해서 3년에서 5년 후에 어떻습니까? 개발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 적어도 어떻습니까? 이 농촌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되는 놈이 관리지역 땅인데 적어도 관리지역 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관리지역에 있는 전당,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있는 전당,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지역이라고 했는데 도시지역은 또 뭐로 나눠지냐? 주거지역, 어떻습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게 되죠?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몰려있다. 사람이 몰려있으면 뭡니까? 주거가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 지역이 뭡니까? 상권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 쉼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썰살이 상업지역이 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쉼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뭐 관리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있는데, 관리지역도 세분화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나마 도시지역처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 농촌 땅에서도 계획관리지가 된다.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되냐? 개발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에 맡겨야 된다. 운에 맡겨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특히 농촌, 이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여기 이름에 써있다듯이 농림지역이다. 농사의 목적으로 써야 되는 전답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웬만하면 도시적으로 편입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싸다고 해서 농림지역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농림지역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도시가 바로 인접해까지 개발돼 있어요.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땅 있죠? 근데 아직은 용도가 어떻습니까? 농림지역이야. 그러면 이런 거는 나중에 풀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걸 기대하면 몰라도 그냥 시골에 가서 농림지역 상을 따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이 투자를 정말 할 마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왜? 그 시골에까지 가서 그게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 어렵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사실은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 피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정말로 개발 sector권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피해라. 그러나 이렇게 도시지역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규제를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구역을 묶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이고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땅이고 도시만 찍어놓기만 했어요. 아직은 찍어놓기만 했는데 그 주거지가 뭐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물을 어떻게 됩니까? 상수원을 보호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이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만약에 그린벨트다. 그린벨트는 뭐야? 개발 제한구역이죠? 그러면은 여기 주거지인데 개발 제한구역이다라고 하면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1종, 2종, 3종이 있고 거기에 따라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개발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제한을 주게 되게 되겠죠. 건물을 내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4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여기 개발 제한구역 내에 뭐뭐만 지어라 라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1종이라고 하지만 1종의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게 되는 거야. 일본들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는 1종 지구단위라고 하고, 비도시지역권에 지구단위 갖다 2종 지구단위라고 하는데, 자 도시의 미관을 고려를 해서 자 요 지역은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 자 강남에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로 개발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개발하는데, 자 이렇게 셋백골을 딱 묶어요. 지구단위로. 자 묶으면 여기에 지구단위로 개발을 할 때 여기에 상업지역, 여기에 주거지역, 이렇게 주변에 뭐 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로 보면은 이게 용도가 다 배분이 되어 있는데, 배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의 미관을 고려를 했을 때 같은 주거지라 하더라도 건폐 용적률을 제한을 둡니다. 어떤 데는 주거지지만 3층까지 지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3층까지만 지어라. 왜? 도시 미관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집의 어떤 친구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여기는 3층까지만 지어라, 2층까지만 지어라. 또는 어떤 데는 18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오히려 여기는 조금 24층까지 올려라. 이렇게 해서 약간의 용도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을 시킴으로 해서 도시의 미관을 고려를 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시키는 게 바로 일종 지구단위다라고. 알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일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일종 지구단위로 묶여져 있는 데하고는 도시가 개발되는 게 좀 틀리다. 그러니까 주거지역만 찍어놓은 데는 우후죽순 그 주거지 용도하고 주거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끔 개인들이 가서 집을 짓죠. 그죠? 그러다 보면 집을 여기저기 막 짓다 보니까 도시가 미관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지가 않죠. 너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지으는 거를 지구단위로 묶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규제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 도시를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여기 지구단위로 묶어가지고 간판 하나까지 다 부정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간판을 만들고 여기에는 이렇게 개발하고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안마실소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다 조정한다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바로 얘는 지구단위로 조정을 한다. 또 시가와 조정구역, 그다음에 항성 보호구역처럼 이렇게 각 용도별로 이렇게 또 단위로 구역을 설정을 함으로 해서 설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요 안에 딱 보니까 요 안에 사이에 껴있는 땅 있죠? 보여 안 보여? 여기 보니까 지목이 전이야. 예? 그러니까 용도가 도시지역 어떻습니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야. 딱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딱 걸려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이야. 상수원 보호구역 가보니까 여기 남한강 8당대 넘어가다 보면은 양수리 일대 있죠? 네. 거기다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8당대 쪽으로 해서. 왜? 상수원을 보존시키니까. 그러니까 상수원을 보존시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다가는 오폐물이 나가는 그런 시설물들을 못 짓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오폐물 시설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 그런 건물을 못 짓게끔 제한된다는. 여기서 여기다가 일종 일반 주요 지역에 식당을 할 수가 있는데 1층에 식당을 할 수 있는데 음식물이 많이 배출된다. 그러면은 음식물 배출이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역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이고 도시적 주거지역이보다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설정이 됐다면 규제가 더 많아진 거죠. 그죠? 네.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도시지역에 있는 같은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여기 같은 지역에 도시지역, 주거지역 내에 있는 전보다는 옆에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가격이 좀 더 싸겠죠. 그죠? 네,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행위가 갑자기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어. 어? 해제가 됐으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똑같은 거야. 여기 여러분들 하남에 보면 주거지역에 있는 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용수처럼 튕기듯이 어떻게 팍 튕겨 올라가죠. 그게 바로 개발제한구 해제로 인해서 그 제대로 된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용수철이 튕겨 올라가는 걸 계속 눌러준 거예요. 맞죠? 눌러줬다가 아무래도 도저히 개발이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거를 풀어놔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거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켜주니까 갑자기 여태까지 훔치려고 있었던 놈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시세가 폭발하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 맞죠? 그럼 개발제한구역에는 어떤 땅을 사야 되냐? 도시가 팽창이 되는데, 그죠? 인구가 막 몰려와. 더 이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두기가 어려웠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걸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 있는 지역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런
되나 그냥 개발자금 묶어놨다고 그냥 거기다 싸다 거기다 묶어놓으면 돈이 되겠냐? 아, 금방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개발자금 한번 잡아놓으면 몇십 년, 몇백 년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에다가 땅을 잡는 것도 그렇게 도시가 팽창이 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땅을 잡는 게 어쨌든 대박을 조금 노릴 수 있는 땅 중에 하나겠죠. 맞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땅은 바로 농림 지역에서 KTX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잡혀있는 땅은 웬만하면 손을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건드리게 나요. 왜냐하면 대박을 노린다는 건 건드리세요. 여러분 돈 많으면. 돈 많으면 건드려도 되지만 웬만하면 그런 걸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땅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예측이 가능하고 3년 후에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본연의 역할대로 용도대로 땅에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을 봐가면서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맞죠? 네. 자, 여러분들. 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같은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레벨이 다 틀리죠.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이 있죠. 근린상업지역이 있죠? 네. 그 인구가 많은 지역에 어떻습니까?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땅의 활용성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50만 인구 넘어가는 지역에다 중심상업지역을 잡아놓게 되는 거죠. 인구가 별로 없는데 중심상업지역 져가지고 빌딩 올려본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거기에 맞게끔 용도를 배분을 하게 되는 건데 분들이. 그래서 서울에는 중심상업지역, 이거 인구 50만 인구 넘어가는 지역에 중심상업지역 배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주거지역이 하더라도 저 옆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3층짜리에서 빌라 지은 거 땅 있죠? 빌라. 네. 자, 빌라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 4층짜리를 하더라도, 자, 레벨이 틀려요. 자, 4층짜리 집을 지었어요. 자, 집을 딱딱딱 지었는데, 딱 지었어요. 근데 4층짜리 지었는데 이게 뭡니까?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죠? 네.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전용 주거에다가는 뭐냐? 전용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거 전용으로 써라, 이런 뜻이에요. 네. 무슨 알겠어요? 네. 일반 주거지역은 상권 하나를 그 중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걸 하나 해도 된다라고 허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층짜리 있는데, 1층에 점포가 있다. 만약에 점포가 있으면 그거는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1층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포가 없어. 그죠? 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점포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땅의 활용성이 높고 1층에 상가를 둠으로 해서 땅의 가치가 높죠? 네. 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세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점포를 웬만하면 다 여기다 낀다고, 웬만하면. 왜냐면 훨씬 더 이 건물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갔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 1층에 점포가 없어. 그거는 뭐냐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알겠어요? 네. 전용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딱 가려면 4층에 됐는데 여기는 1층에 상가가 없네? 그러면 여기 전용 주거지역이지 뭐. 나는 알아. 여러분들 박사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야, 여기는 다 4층 갔더니 1층에 점포 있어. 그럼 뭐야? 일종 일반 주거지역. 맞습니다. 여러분들 박사가 따로 있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딱 봤더니 기본적으로 자, 2종이 있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죠? 네. 자, 2종 전용 주거지역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한 주거 형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전용 주거지역인데 저층 중심으로.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당연히 뭐냐? 1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4층 또는 7층까지도 건물을 짓고 1층에다가 상가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 필지에다가는. 근데 2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죠? 여러 필지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올릴 수가 있는데 한 18층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이상이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그 이하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봤더니 쭉 가다 보니까 야, 저게 높다. 한 25층 정도 되네. 25층짜리 아파트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5층 아파트야. 주상복합이 아니라.
봤더니 한 20개 이상 넘어가. 거기는 뭐야 그러면? 2종이야 3종이야? 3종이야. 여러분들 전문가 따로 없죠. 딱 하면 야 저기 3종이야. 개수 세봐. 20개 넘어가지? 성수가? 그러니까 18개 이하다라고 하면 2종 일반주인 거죠. 여러분들은 딱 가보면서 건물 형태만 보더라도 이 땅이 용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다 파악.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나뉘어있다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상업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 특별하게 많은 지역 위주로 중심상업지역을 찍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아주 코딱지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죠, 그죠? 예. 그런 땅들은 중심상업지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상업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태남도에 있는 땅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을 받고 이 지역은 강남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 태남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봐야 돼요. 같은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태남도의 지구단위 계획서를 봐야 상업지역을 몇 층까지 더 올릴 수가 있는지 덜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전면 대로에 있는 땅하고 이 후면에 있는 상업지역하고 건폐율 용적률이 차이를 두게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그걸 갖다가 일종 지구 단위로 구역을 설정함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좀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값어치가 틀린 거죠. 맞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공적 장부 설계되어 있는 게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우리 땅은 뭐냐면 우리 땅은 어떤 거냐? 이 중에서 해당이 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이 60에다가 어떻습니까? 용적률이 200.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입니다. 250이에요? 언제 또 50 올라갔대? 자, 건폐율 60에 250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자 봅시다. 내 땅이 100평이 있어요. 100평이면은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100평 중에서 바닥 면적을 얼마나 깔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60평을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건폐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평이잖아요. 내 땅이 그렇죠? 내 땅을 100평을 250%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 몇 층에 25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닥 면적 60평을 깔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족한 여기서 60평을 빼면 190평이 있죠? 190평을 어디다 짓느냐? 바로 위로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250에다 여러분들 바닥 면적 60을 깔면 6, 4, 24 있죠? 6, 4, 24하고 10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층하고 조금 더 올릴 수, 5층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종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폐율을 이 건폐율이 맥시멈이 60%예요. 근데 맥시멈 건폐율을 갖다가 40으로 조정을 합시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40으로 줄여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250 나누기 40으로 하면 4르기 4층 28, 4르기 24 되죠? 그러니까 6층, 7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종은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7층도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1종은 층수를 제한을 두죠. 네. 1층은 4층이라고 하는 층수를 제한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이나 200이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을 여러분들이 30을 짓는다. 그러면은 200 나누기 30하면 7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그죠? 7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 제한선을 어떻게 둔다? 4층으로 두기 때문에 30평으로 하든 60평으로 하든 4층 이상은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에다 최대한 맥시멈 60을 깔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근데 2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줄여서라도 높이를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딱 봤더니 7층짜리 이렇게 주거용 건물들이 있어요. 봤더니 7층짜리 그런 거는 딱 봤더니 거기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을 확인했다. 그냥 내 단독 필지에다가 7층을 올린 거죠. 알겠어요? 7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과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블록을 메꿔서 여기 땅이 필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건설사들이 이 땅 지주들을 다
그 지주 작업을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다 땅을 매입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전체 땅에다가 건폐율을 조정을 해서 그 18층까지 올리려고 하면 만약에 이게 10,000평이다. 그쵸? 10,000평이면 바닥 면적 20평, 그러니까 한 2,000평 정도. 2,000평 정도 깔면 쭉 올릴 수가 있다고. 그죠? 건폐율을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위로 용적률을 키워버리는 거야. 용적률을 키워버리기 때문에 이 땅의 전체를 쓴 게 아니라 일부분만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공원시설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이종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다. 일종은 아파트를 못 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종 일반주역에다는 내 단독 필지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7층, 8층까지도 나와요. 내가 건물 지을 수가 있다. 알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업이 돼서 내 땅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편의 용지로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값어치 면에서는 일종보다 훨씬 더 낫겠죠. 값어치 면에서는 2배 이상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보다 이종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땅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 땅 중에서 우리 땅이 바로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땅에 대한 내용과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은 땅이 아니라 땅이라고 해서 자 합성면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 거기는 땅이 100만원짜리 땅도 있고 50만원짜리 땅도 있고 7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땅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얘기야. 이종 일반 주거지역 내. 알겠어요? 네. 용도로 주거지역 중에 최상이기 때문에 내가 건축행할 수 있는 최상이기 때문에 이 땅값이 비싸다. 싸지가 않다. 비싸지만 값어치 있다. 이분들이. 알겠어요? 네. 고객들은 근데 야 왜 이렇게 가격이 300만원씩이나 해?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야 가면 50만원짜리 땅도 100만원짜리 땅도 있어. 거기 가보면 왜 없겠어? 중요한 거는 그런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쓸모 있고 어떤 행위로 개발될 수 있느냐는 땅이고, 그리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향후 이종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개발이 됐을 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수도권 내에 있는 땅이고 기포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평당 1,000만원 올릴 수가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네. 거기다 역세권까지 부각이 된다 그러면 1,500까지 들어간다고. 그분들이.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00에서 800 합니다. 수도권은 어디든 500에서 800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그렇다라고 기준으로 보면 우리 땅은 아직도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현장에 가보면 5년 전과 5년 전과 지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혹시 이사님이 혹시 다음지도하고 네이버지도 비교해서 보여준 적 있나요? 네. 네. 다음지도는 7년 8년 전의 얘기고 네이버지도는 최근인 거예요. 봤더니 7, 8년 전에 비교를 했더니 완전히 7, 8년 전에 시골이야.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도심이야. 알겠어요? 네. 그만큼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 더 개발될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 된다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값어치가 있고 이제 시작인 이유가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 중요한 거는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이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1,000만원인데 그때 되면은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땅도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가격 상승 효과는 5배 정도까지의 어떤 가격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향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네, 이런 땅이고 현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로마트라든지 여배 병원이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땅이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현재 도로들이 현장에 가면 막 공사하고 있는 모습들 현장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거기에 더불어서 하성 IC가 들어오면 우리 하성이죠? 네. 여기 올림픽대로 타고 바로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갑니다. 올림픽대로 쭉 타고 가다 김포 한강로에서 한강 평화로로 이어지는 하성 IC에서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땅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외곽순환 고속도로 IC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아시고 내 땅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 땅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땅에 대한 값어치를 알게 되는, 그냥 땅이라고 해서 같은 땅이 아니라는. 알겠죠?